자, 이제 지금부터 셀렉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금 봐볼 텐데요. 셀렉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셀렉트 다음에 그 가져올 데이터, 그 다음 프롬 뒤에 가져올 위치. 이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저희가 데이터가 주로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그 테이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프롬 뒤에는 테이블을 보통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테이블 뒤에 데이터가 있는 거라면 어디든지 괜찮아요. 그냥 셀렉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냥 데이터일 수도 있고, 듀얼 데이터 가져올 데이터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듀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가져올 데이터를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가져올 위치에다가 먼저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 가져올 데이터를 정의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참조되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요런 거 참조되는 순서에 해당되는 것은 어법상 외국 사람들은 저희를 먼저 참조해야 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배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이런 문법이나 이런 거에 틀려서.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보드, 요게 일본에 쓰는데 그 보드라고 쓸 때에 보드 말고 여러분들이 주로 명령어 중에서는 as라는 명령어를 보통 많이 쓰는데, as라는 키워드를 많이 써서 사용하게 되는데, b 이렇게 써보시면 얘가 문법적 오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구문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as 부분은. 그래서 as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틀리게 썼다 이런 얘기라서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as를 지울게요. 지우시고 이렇게 b라고 쓰면, 이런 거를 이제 보드를 b로 쓰겠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alias라고 얘기합니다. 별칭 또는 별명 또는 가명, 여기서는 원래 번역하면 가명으로 이렇게 가명입니다. 그냥 내가 지어서 쓰는 이름 아시겠죠? 진짜 이름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영어로 볼 때는 이거를 이제 alias라고 얘기합니다. alias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영어로 해주시고, 그 뒤에 b라고 써서 이렇게 수정하는 경우는 왜 수정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프롬 뒤에 데이터가 보드에만 있나요? 아니죠. 다른 테이블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은 콤마를 이용해서 막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보드 그 이미지 같은 데 보시면 이미지에도 아이디가 들어가 있어요. 쓰는 사람 아이디, 멤버에도 아이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 아이디를 찾아와야 되는지 나중에 아이디라고 써놓으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쓸 때 제가 참조해서 쓰는 게 보드라고 한다. 보드. 여기 프롬 뒤에 있는 것 안에 무슨 데이터 이렇게 이제 셀렉트 다음에 쓸 수 있어요. 그냥 셀렉트를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보드 안에 있는 넘버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보드 점 쓰시면 되는데, 이 점 앞에 있는 거를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객체 안에 넘버가 있어요. 객체라는 게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동작을 하기 위한 것을 객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객체 안에는 그거를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구성원들이 있어요. 구성원. 그 중에 넘버라는 게 있다. 보드 안에는 넘버도 있고, 보드 안에는 타이틀도 있어요. 보드 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보드 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타이틀도 있어요. 컨텐트도 있고, 히트도 있고, 이런 거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롬 뒤에 있는 거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여기 프롬 뒤에 보드가 아니라 이게 듀얼 이렇게 해서 써버려서 쓰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여기에서는 요 프롬 뒤에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invalid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세요. 보드 점 타이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원래 보드 안에 프롬 뒤에 보드라고 써놓고 실행을 하시면 데이터를 똑같은 위에 실행한 거와 동일한 것을 가져오게 돼요. 실제적으로 구현을 해서 더 디테일하게 쓴다면 밑에 있는 걸로 쓰시는 게 맞는 거예요. 뭐뭐 밑에 있는 뭐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제 쓰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객체인데 제가 이름이 뭐죠? 이영원이죠. 이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가 값이 저장이 돼 있고, 저는 가르쳐야 되죠. 티칭이라는 이런 동작을 갖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걸 가지고 있다를 이영원 점 네임 하면 이영원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죠. 이영원 점 그 다음에 뭐 동작 이런 거를 하면 이제 티칭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영원 점 티칭 가로를 갖고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점이라는 의미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 프로그램상에서 점이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보이는 순간 점 앞에 있는 거는 객체, 점 뒤에 있는 거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속성이나 이런 처리에 대한 동작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개념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거를 객체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체지향적이다. 지금 현재 그 보드는 테이블이면서 객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테이블 만들 때도 테이블 자체를 객체라고 얘기한다. 객체를 만들 때 크레이트를 쓴다. 크레이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크레이트를 씁니다. 반대되는 건 드랍을 씁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객체라는 얘기는 그 안에 뭔가 더 구성원을 갖고 있는 걸 객체라고 그러지 그 달러 한 개를 객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테이블 안에 넘버가 있고 테이블 안에 타이틀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보드를 객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객체를 해서 보드를 만들 때는 크레이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from 뒤에 보드라고 써놨는데 요게 1번이에요. 찾아가는 거 1번. 1번을 찾아갔으면 이 보드 안에는 뭐가 있지? 셀렉트 할 때 이 보드 안에서 이쪽 from 안에서 데이터를 꺼낼 수 있죠. 그래서 보드 안에 넘버하고 보드 안에 타이틀을 꺼내와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쓰냐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이게 문법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처리할 때는 제가 원하는 처리는 안 되는데요. 그 셀렉트 쓰시고요. 그 아이디가 멤버에 있어요. 아이디가 멤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은 이미지에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이미지에 있어요. 그래서 from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그 멤버에서도 꺼내오는데 콤마를 이용해서 이미지에서도 꺼내오세요.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요. 그 지금 꺼내는 장소가 멤버와 이미지로 되어 있고 멤버의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한꺼번에 꺼내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꺼내올 수 있다. 그 뒤에 콤마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있는 곳이라면 뭐든지 적을 수 있어요. 그 요거는 나중에 실행하시면 오류가 나는데 한번 보시면 셀렉트인데 중간에 이제 오류가 없는 걸 한번 써볼게요. 타이틀하고 아이디를 가져오세요. 뭐 이렇게 쓴 다음에 보드 콤마 이제 멤버라고 이렇게 써보시면 보드에는 넘버와 타이틀이 있고요. 멤버에는 아이디가 있어요. 전혀 중복이 되지 않아요. 전혀 중복이 되지 않고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쪽에 넘버에 해당되는 거, 여기 게시판에 되는 거 하나, 둘, 세 개인데 아이디가 어드민이 있고 어드민에 여기 이제 게시글이 전부 다 매칭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 게시글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전부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에 해당되는 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시글에 데이터가 몇 개 있었어요? 3개. 그 멤버에는 데이터가 몇 개 있었어요? 2개. 그래서 곱하기 해서 6개의 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오류는 나지 않아요. 오류는 나지 않은데 이거를 이제 그 곱셈을 이용한 연산을 했다. 그래서 이 카디네이트 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명칭을. 이건 이제 수학적인 뭐 집합 연산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 각각을 매칭시켜서 데이터를 만들어 준 거죠.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류는 나지 않았어요. 프롬 먼저 갑니다. 프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이제 여기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 영어를 해석하셔야 돼요. 컬럼 ambiguously defined 애매모호한 define 컬럼이 있다. 이런 얘기는 그 멤버에도 있고 이미지에도 있는 컬럼 때문에 2개 중에서 어떤 걸 가져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2개 중에서 1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걸 가져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오는 것은 컴퓨터가 할 일이 아니에요. 사용자가 어디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꼭 적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런 것들을 적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오류가 나고 있고요. 지금 오류가 나고 있는 거는 동일한 컬럼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동일한 컬럼에 따라서 쓸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시 해보시면요. 셀렉트 가져올 데이터 들이죠. 여러 개입니다. 들을 가져올 수 있고 가져올 위치 들을 저희가 쓸 수 있어요. 콤마를 이용해서 아시겠죠? 되셨나요? 콤마를 이용해서 가져올 위치 들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서브쿼리가 됐든 테이블이 됐든 상관없이.
되시겠죠? 상관없이.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로 가져올 프롬 뒤에 나오는 가져올 데이터들이 중복이 안 되면 실행은 해줘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렇지. 실행은 해주고요. 근데 이렇게 멤버나 이미지 안에 멤버 안에도 아이디가 있고 이미지 안에도 아이디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오류 안 하게 된대요. 그 날 때 왜 나냐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저기 아이디가 중복이 되는 거죠. 중복이 된다. 그럼 이제 어디서 가져올지 어떤 아이디를 가져올지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아이디를 가져올지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결정을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가 컴퓨터가 하는 일이에요. 그 뭘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사람이 지정해 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사람이 지정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셀렉트 뒤에 지금 가져올 데이터들을 콤마를 이용해 쓰고 프롬 뒤에도 가져올 위치들을 콤마를 이용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데 프롬 뒤에 있는 항목들만 셀렉트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 아이디 같은 경우에 멤버 안에도 있고 이미지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MMO와 이런 오류 메시지는 오류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은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은 컬럼, 앰비시러스, 디파인드 선언되어진 것 중에서 MMO한 선언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컬럼, ambiguously, defined 해가지고 요게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저는 잘 몰라요. 예, 물론 저는 옛날에 찾아봤기 때문에 찾아본 걸로 해서는 아시지만 이제 네이버 같은 데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검색을 하는 거죠. 검색을 해서 엔터 정확히 검색하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 ambiguously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시면 되고 애매모호하게 되어져 있는 여러 이름이 있어요. 구분이 안 된다 이거죠. 구분이 안 되는 거 왜 구분이 안 되냐면 얘가 멤버에도 있고 아이디에도 있어요. 이유는 여기 아이디가 중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유가 나고 있어요. 오류 메시지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써주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어디에 있는 아이디인지 써준다. 그 쓰는 방법은 이제 셀렉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 오류 납니다. 오류 나니까 이제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드릴게요. 오류 실행해봐야 실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기 보시면 얘가 얘는 아이디는 멤버의 아이디를 찾으세요. 그래서 멤버.점 써는 거죠. 멤버 객체 안에 있는 아이디. 이거는 이미지에 있는 아이디가 아니에요. 가져올 때 아시겠죠? 가져올 때 멤버에 있는 아이디를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이제 실행하시면 실행이 돼요. 타이틀은 이미지의 타이틀이 있거든요. 이해되시겠죠? 물론 여기 멤버의 데이터 몇 개? 2개. 어드민 거 테스트. 이미지 데이터 몇 개? 2개. 이미지와 강아지 곱하기 하면 4개의 데이터가 가져와요. 이런 걸 이제 카디네이터 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드민과 테스트, 이미지와 강아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하기 n개가 n 곱하기 n개가 돼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거 형태를 여기만 이렇게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도 얘는 이미지에 있는 타이틀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써줘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써주게 되고요. 그런데 컬럼들이 많아요. 컬럼들이 많습니다. 컬럼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컬럼들이 많으면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쓰기는 좀 그래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에 이제 길게 쓰기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얘는 너무 길죠. 그러면 이제 컬럼들이 많을 때보다 member.id, member.name 이런 식으로 해서 길게 쓰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짧게 써보자. 그래서 알리어스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알리어스. 맨 처음에 가는 데가 어디예요? 프롬을 가요. 프롬. 지금 이제 이렇게 컬리를 이제 사용하시는 것보다 여기 멤버에 있는 것을 한 칸 띄고 M 이렇게 쓰는 거예요. 콤마를 안 찍으면 이런 색깔이 바뀌고요. 콤마를 안 찍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안 하게 되세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I로 쓸게요. 보통 이제 맨 앞에 한 글자를 써요. 한 글자. 근데 한 글자도 중복이 된다. 그럼 두 글자도 중복이 된다. 세 글자. 아시겠죠? 이렇게 보통 앞에서부터 쓰게 되는데 멤버는 M.
이미지는 i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 맨 처음에 어디를 찾아가요? 프롬을 맨 처음에 찾아가죠. 찾아갔더니 멤버를 m으로 바꿔서 처리를 해주고 이미지를 i로 바꿔서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지금 얘가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멤버와 이미지가 오류가 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 그 안에 있는 타이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뻗팅기고 있는 거죠. 아까는 실행이 됐어요. 아까는 그냥 쓴 거죠. 지금 알리어스를 썼어요. 얘가 1번 찾아가는 게 여기가 1번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그 프롬 뒤에 찾아가는 게 1번인데요. 프롬 이게 1번 찾아갑니다. 1번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여기에 이제 뭐라고 쓴 거예요? 멤버를 m으로 바꿔서 처리하겠다 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이후로 1번 이후로 멤버라고 쓰시면 안 되고 m이라고 써야 돼요. m이라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i로 바꿔서 처리하겠다. 그 다음부터는 i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되는 순서가 중요해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처리가 되지 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럼 여기 멤버 대신에 그냥 m이라고 쓰면 되고요. 이미지 대신에 i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짧게 쓰시는 것을 많이 보시게 돼요. 그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쿼리나 이런 걸 만들어 볼 때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얘를 실행하시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이게 제가 원하는 데이터는 아닌데 뭐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알리어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알리어스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보시면 보통 우리가 셀렉트 그 다음에 셀렉트 넘버 콤마 뭐 타이틀 콤마 프롬 타이틀 프롬 보드 써가지고 이제 실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컬럼들을 많이 이렇게 쓰게 돼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이제 테이블에 대한 알리어스를 사용한 거고요. 테이블에 대한 여기 보시면 여기 from 뒤에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알리어스라는 걸 이용해서 썼다라는 것을 이제 작성하는데 알리어스를 쓰는 이유는 너무 기니까 테이블 이름이 길어지니까 많이 써야 돼. 많이 써야 되니까 얘를 알리어스를 이용해서 짧게 줄여주자.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쓰기 위해서 알리어스를 씁니다. 요거는 테이블 from 뒤에 있는 테이블의 이름 from 뒤의 테이블 이름이 길어요. 길어서 다음에 쓸 때는 짧게, 다음에 쓸 때는 짧은 걸 사용하는 거죠. 짧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한 거예요. 지금 말해서 멤버라고 쓴 것을 m이라고 붙이는 거죠. 나부터 여기를 지나가면 멤버라고 쓰는 거는 다 m으로 써야만 해요. 아시겠죠? 그냥 멤버라고 쓰면 오류가 나요. 이해되시겠죠? 오류가 나도록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from 뒤에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쪽에 그 별칭 알리어스를 사용할 때 여기 넘버 타이틀을 이제 쓰는데 써서 사용하시면 돼요. 별칭 알리어스를 위에다 써야 되겠네요. 알리어스 해당되는 것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어려운데 쓰시면 됩니다. 자, 원래 이제 쿼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쿼리에는 해당되는 게 넘버라고 써도 되는데 이게 넘버라고 쓰는 건 좀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뭐 as 한 개 쓸게요. as 이 정도 한 개 쓰고 여기다 이제 글번호라고 쓸게요. 글번호를 쓸게요. 글번호라고 이정보 때렸더니 얘가 문제가 생겼네요. 그럼 이제 이정보는 안 쓸게요. 안 써요. 이정보 말고 쌍따옴표는 쓸 수 있는데 오류나지 않아요. 이거 as라고 썼으니까 넘버를 이것처럼 해주세요.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그 이쪽에 넘버라고 나와야 될 내용 자리, 넘버라고 나와야 될 내용 자리가 글번호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표시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표시를 하자. 요거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표시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 이름을 글번호로 바꿔준 거죠. 밖에서 볼 때에 얘는 넘버로 받으시면 안 되고 글번호라는 걸로 받으셔야 돼요. 밖에서 볼 때에 쿼리를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글번호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받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글번호를 여기 글 한 칸 띄고 번호 이러면은 글에 여기 오류가 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쌍따옴표를 찍어서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주셔서 사용하시면
글 한칸 띄고 번호 이렇게 해서 특수문자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그걸 묶어주시면 그 항목 이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쓰시게 돼요. 그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는 물론 이제 저런 컬럼에다가 쓰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예요. 저런 경우에는 꼭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 돼야 한다라고 할 때만 저렇게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 타이틀도 뭐 그 as 뭐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여기다가 제목 이렇게 쓸게요. 한글로 제목 쓰는데 한 칸 띄었어요. 그냥 한 칸 띄었습니다. 한 칸 띄어서 사용하시고 얘를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는데 보시면 as를 써서 사용하는 것도 그냥 실행이 되고 제목을 써서 쓴 것도 실행이 돼요. 여기 쌍따옴표를 찍은 것은 이렇게 블랭크나 이런 게 없으면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제 출력을 해서 사용할 때는 그 연산식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져갈 때 이 항목 이름으로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는데 항목 이름으로 그리고 띄어쓰기 잘 안 해요. 띄어쓰기를 해서 프로앱 처리하면 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붙여 써야 되는데 그 이런 것을 쓸 때 제가 이제 셀렉트 써볼게요. 내일 날짜를 출력해 보세요. 제가 테이블에서 내일 날짜 출력해 보세요. 출력해 보자. 그 내일 날짜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내일 날짜. 배웠다 그러니까 벙치시는데 지금 현재 배우셨어요. 내일 날짜. 내일 날짜 어떻게 만들죠? 예, 셀렉트 이렇게 쓰시고 내일 날짜는 셀렉트 내일 날짜. 내일 날짜.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요? 내일 날짜. 내일 날짜. 시스 데이트 플러스 1. 그래서 플러스 1하면 이제 내일 날짜가 되는 거죠. 되겠죠? 내일 날짜 쓰자. 그러면 이제 프롬 써야 되겠죠? 형식은 맞춰야 되니까 프롬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프롬 쓰셔야 되고요. 보드 쓰셔도 돼요. 보드. 얘는 이제 그냥 값에 해당되는 거죠. 시스데이트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값에 해당되는 거라서 보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다른 테이블에 없는 것 데이터를 막 가져오고 싶은데 이게 이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나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듀얼이라는 거예요. 듀얼 데이터. 듀얼에서부터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실행하시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플러스 1 하면 항목 이름이 이상이죠. 요 연산식 그대로 한 것을 항목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연산식에 붙여진 거를 그대로 항목 이름으로 사용한다. 이게 수식이 길어지면 이 더 길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여기 연산할 때 as 아까 있었던 as 키워드를 쓰면 여기다 as 이렇게 쓰시고요. 쓰셔서 뭐 상담표 같은 거 찍으시고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는데 일단 찍었어요. 찍으시고 또 모레 이렇게 쓰면 되겠죠. 모레 내일이네요. 내일 모레가 아니라 내일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항목 이름이 내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일로 바뀌어서 내일에 해당되는 항목이고 나중에 꺼내갈 때 내일이라는 이름으로 꺼내가시면 되세요.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런 알리어스를 사용한다. 되시겠죠? 알리어스는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밖으로 꺼내갈 때 아니면 데이터를 표시할 때 항목 이름을 저희가 이게 무슨 데이터지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as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기도 하고 안 써도 돼요. as를 지울게요. 지워서 사용하시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as라는 키워드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데이터베이스마다 조금씩 틀려요. 조금씩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as라는 걸 쓰셔도 되고 쓰셔도 되고 얘를 이제 복사를 해서 저렇게 하시면 as라는 것을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쌍따옴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쌍따옴표를 꼭 붙여야 되는 거는 블랭크가 있거나 아니면 특수기호가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쌍따옴표를 반드시 붙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셔야 되고 이제 날짜를 출력해 볼 때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항목 이름이 저희가 만약에 항목 이름이 이렇게 수식을 쓰면 수식을 사용한 경우에 수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제 알리어스죠. 알리어스를 사용한다.
이때 as라는 키워드를 쓰시는데 as라는 키워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생략하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안 써요. 안 쓰다 보니까 콤마를 빼면요. 콤마를 잘못해서 빼게 되면 여기 이제 이렇게 쓰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쓰다가 이 콤마를 뺐어요. 콤마를 빼버리면 이 뒤에 있는 게 alias가 돼버리는 거예요. 데이터는 한 개만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가져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 콤마를 이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콤마가 없는 경우는 뒤에 alias가 돼버린다. 뒤에 있는 게 되시겠죠? 되시겠죠? 아이디하고 네임을 가져와라. 근데 아이디 콤마를 안 찍었어요. 그냥 네임을 쓰면 아이디는 사라지고 네임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데이터는 아이디 데이터인 거죠. 아이디 데이터가 네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가면서 보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생략 가능하고 생략 가능하게 되시고요. 이런 게 항목 이름 수식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alias를 사용합니다. alias를 쓰면 항목 이름이 바뀝니다. 항목 이름 바뀌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써지게 됩니다.